KBS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협력체 A 정상에 참석까지 확정되면서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가 역사적인 외교 행사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철영 기자의 미국 2기 미국에서 만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한 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경주 아태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때 시 주석과 만나기로 했으며 양측 에이펙에서의 만남을 고대 백악관 기자들에겐 시 주석과 거의 2시간 가까이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에이펙에서의 만남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이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여러 사안에 대해 진전을 합니다. 미중 정상이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문제에 있어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People were saying, save TikTok, save TikTok. It's a big thing. And, you know, China can be very proud that they were able to get that started. And so I very much appreciate President Xi's working with us on that. 시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실용적 대화였다고 평가하고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으며 미중 양국의 공동 번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2019년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미중 정상 간 양자회동까지 예고되면서 이번 경주 에이펙 회의는 새로운 무역 환경과 안보 문제를 다루는 외교 행사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북한이 올해 80차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 인사가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혹은 미국과 접촉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뉴욕 박율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이달 하순에 열리는 제80차 유엔 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파견할 거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부상은 우리나라의 차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김선경 부상은 약 6년 전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김 부상은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 마지막 날인 29일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김성 주유 유엔 북한 대사가 아닌 다른 인사를 연설자로 내세우는 건 2018년 리용호 외무상 이후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 전승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와 다자 외교를 시작한 이후 대표적 다자 외교회장인 유엔에서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오랜만에 뉴욕을 찾은 만큼 우리나라나 미국 측 인사와 접촉할지도 주목됩니다. 미국 내 유일한 외교 창구인 북한 유엔 대표부의 경우 최근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접촉이 거의 없었지만 미국은 꾸준히 대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Kim Jong-un will meet at some point. I look forward to it, actually. But do you notice that since I came into office, you haven't had a problem with him? 또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2018년 리용호 외무상과 지난해 김성 대사는 유엔 연설에서 핵 보유는 자유권이라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지훈 주 유엔 한국 대사는 고위급 주간을 바로 앞둔 현지 시각으로 19일 유엔 사무총장의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율중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에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변호인 측은 부당한 일방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심리전단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공격을 일부러 유도했다는 겁니다.
특검 수사 결과 지난해 6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은 비와 폰으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수차례 조사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소환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건희 특검 등에 출석하지 않아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임되지 않은 변호인에게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건 몹시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미국의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 정도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는 과학과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이번 개편으로 신청 수수료가 기존의 $1,000에서 1년에 10만 달러로 증액되며 체류 기간 동안 매년 이 금액을 내고 갱신해야 합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소폭 내려가면서 6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20전 내린 1,659원 50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보다 10전 떨어진 1,530원 10전이었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환율이 하락했다며 국내 주유소 가격은 다음 주에도 안정보합세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의 영공을 또다시 침범했습니다. 나토는 현지 시간 19일 오전 러시아 전투기 석 대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다며 이에 이탈리아 전투기와 스웨덴과 핀란드의 신속 대응 항공기가 긴급 출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안보 위협을 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하는 나토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했고 나토는 다음 주 초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이달 들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영공을 잇따라 무단 침범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과 호남 등 곳곳에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5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또 경북 동해안은 밤까지,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대전과 광주가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